여러분 혹시 썸네일 보고 혹해서 들어오셨나요? 이거 도전에 대한 얘기 맞습니다. 잠깐 나가지 말아보세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어. 요즘 애들은 도전을 안 해. 나 때는 말이야. 요즘 애들은 포기할 줄을 몰라. 요즘 애들은 도전할 줄을 몰라. 아무것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들이요. 사실 너무 익숙하죠?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살면서 얼마나 많이 도전해봤냐고요. 이 질문도 어쩐지 익숙하죠? 자기소개서 단골 질문인데요. 저는 굉장히 제 삶은 도전의 연속이었다고 답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으로서 오늘은 어떻게 도전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고 혹은 도전을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도전이 두려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도전이란 결국 실패를 혹은 포기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실패와 포기의 두려움으로부터 어떻게 내가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선 도전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얻었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도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마인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인생이 많이 리셋 당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도전했다 실패하고 도전했다 실패하고 혹은 새롭게 도전하면서 기존의 경로들을 이탈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저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좀 리셋 경험이 많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좀 대학교 다닐 때 좀 약간 겉멋에 취해가지고 좀 시험을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나랏밥을 먹어야겠다 이러면서 나름의 시험을 준비했었는데 22살부터 25살까지 굉장히 꽃다운 나이죠. 네, 그때 3년간 이제 시험을 준비했지만 결과는 광탈이었습니다. 시험은 아무런 스펙이 되지 않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 시험에 장수생들도 많은 건데요. 이미 다 날려버린 매몰 비용에 집착을 하다가 25살에 시험을 그만두고 복학을 하게 됩니다. 25살 6학년의 나이에 이제 대학교에 복학했는데 제 학년은 2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2학년에 이제 복학을 한 복학생의 신분으로 너무 루저 같은 거예요. 하지만 어떡해요? 이제 다시 또 삶을 살아야 되니까 시험과 전혀 상관없었던 분야의 취업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취업 준비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취업도 한 번에 되지 않았어요. 3수를 무려 하게 됩니다.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마지막 3수째에 겨우겨우 한 회사에 붙어서 이제 취업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저한테 되게 도전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도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회사에서 또 잘 다니다가 30대에 대리가 됐는데 대학원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잘 다니던 회사 때려치고 또 결혼 정년기에 석사 대학원에 가는 이 선택 사실 너무너무 큰 도전이고 두려웠죠. 그리고 기존의 경력은 완전히 단절되는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경력을 다 버리고 이렇게 좀 새로운 도전을 했던 저한테는 좀 나름 큰 도전이었었는데요. 이렇게 1년의 큰 도전들을 해오고 인생을 좀 리셋해서 다시 원점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시작이 늦었다고 좀 주저하는 마음이 들 수 있죠. 나는 30대인데 공부할 수 있을까? 나 벌써 20대 중반인데 늦지 않았을까? 나 아니면 재수 삼수했는데 시작이 늦었는데 괜찮을까? 혹은 나 40대인데 나 50대인데 나 60대인데 괜찮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우선 하고 싶은 말은 시작이 늦은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오직 내 마음의 문제예요. 물론 객관적인 지표에서 시작이 늦었다는 걸로 흠을 잡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저 역시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많이 위축됐던 것도 사실이고요. 늦가기 취준생이었고 늦가기 대학원생이었고 늦가기 학생 그리고 30대 만학도였으니까 저 역시 그 공포에서 굉장히 자유롭진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직접 몸으로 부딪혀본 결과 시작이 늦었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 이외에는 객관적인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시작이 늦어서 좋은 점도 있어요. 내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돌아서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실패하고 싶지 않은 강력한 의지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헛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실패도 다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 실패에서 혹은 그동안 내가 했던 좀 어떻게 보면 뻘짓들에서 얻게 된 내가 모르는 경험, 암묵지들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인맥이 남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연륜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나에게는 다 남는 것이기 때문에요. 시작이 늦었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도전을 막을 이유는 되지 못해요. 만약에 시작이 늦었다는 이유로 도전을 망설이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막은 거지 객관적인 사유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역시 돌아가면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20대의 저에게 30대 초반의 저에게 너무 어리고 충분하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내가 시작이 늦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도전 혹은 새로운 시작을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그건 중요한 이유가 아니라고 혹은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망설이고 있는 거라면 사실은 그만큼 원하지 않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자기 마음을 좀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작은 점일 뿐이에요. 결국 인생은 과정이고 우리는 이 점이 조금 높게 혹은 조금 낮게 찍혔을 때 유리하고 불리한 게 조금은 있겠죠. 하지만 결국 인생이라는 건 장기적인 레이스이기 때문에 마라톤에서 시작할 때 100m, 1km에서 치고
나간 주자가 꼭 1등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작이 늦었을 때 장기 전략을 가지고 오랫동안 꾸준히 내 페이스로 달리다 보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결승선에 내가 원하는 페이스로 어쩌면 누구보다도 빠르게 적어도 내 마음에 들게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작이 늦었다는 건 사실 핑계에 불과하다. 시작 핑계를 댈 거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거다 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나이라는 거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지표로 인식되지만 사실 제가 또 늦가게 해봤잖아요. 그거는 장점이 안 될 수는 있지만 또 만회할 수 있고 또는 나만의 강점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 루트에 규격화된 인간이 되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 나이에 맞춰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요즘에 무슨 얘기 많이 하죠? 나다움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고 개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결국은 이 개인화 시대에 나다움을 추구하다 보면 한두 개 지표 정도 사회가 말하는 거랑 안 맞을 수 있죠. 하지만 내가 도전해서 혹은 나만의 시도에서 더 큰 가치를 얻었다면 나이쯤은 정말 뛰어넘을 수 있는 별거 아닌 지표가 될 거예요. 전 나이 때문에만 무언가에 떨어지거나 나이 때문에만 실패했다고 본 적은 없어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결국은 그 나이를 뛰어넘는 무언가의 가치를 내가 생산하고 또는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다고 어필하고 보여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도전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겠어요? 나이 그 이상 그리고 표준화 그 이상의 나의 특별함 혹은 나만의 스토리를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도전 혹은 도피 내가 지금 뭘지 나 이거 도전일까 도피일까 이런 고민이 드시는 분들도 있죠? 세상은 도전과 도피를 구분하라고 멀어지면요. 근데 저는 구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30대에 제가 대학원을 갔다고 했잖아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냈어? 넌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게 됐어? 너무 위대한 도전을 하게 됐어? 라고 말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도피성 진학이었어요. 저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아요. 저는 이걸 생산적 도피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도전인지 도피인지 모르겠는데 도피했어요 일단. 하지만 그 도피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그러면 이거는 생산적 도피 혹은 도전이 되는 거고요. 내가 시작은 도전이었지만 책임지지 않으면 결과가 도피가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시작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점이 도전이든 도피든 내가 그 과정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름 붙이는 건 결국 나중에 결과를 보고 이름 붙거든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역사는 결국 승자의 기록이라고. 내가 잘 되면 도전인 거고요. 내가 안 되면 시작이 아무리 멋졌어도 그건 도피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도전 혹은 도피에서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결과를 좋게 만드는 태도는 뭘까요? 저는 과정과 결과에 책임을 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도망간 건 맞아요. 사실 회사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직을 하고 싶지 않아서 대학원으로 도망갔다? 사실 도망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도피를 했을 때 결심한 게 있어요. 나는 이 퇴직금으로 지금 대학원을 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가 지금 30대에 경력도 버리고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얼마 안 있는 퇴직금을 몽땅 모아가지고 대학원에 갔으면 나는 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대학원에 간 목표를 이뤄야 된다. 그리고 이 대학원 과정 중에 6개월 혹은 1년 안에 1번의 성과를 내고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자퇴를 하고 그때는 내가 좋든 싫든 다시 회사를 돌아가야겠다 라는 식으로 책임을 지기로 결심했어요. 우리가 어떤 도전을 할 때 분명히 포기해야 될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책임을 지고 그 책임질 방법을 마련해 둔다면 저는 그건 더 이상 도피라고 부르지 못할 것 같아요. 이건 결과랑도 상관없이 내가 기꺼이 책임을 지고 그 삶을 살아낸다면 멋진 도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전을 할 때 너무 내 마음을 엄격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책임질 자신이 없고 책임질 방법이 없다. 그러면 좀 고민해 봐야죠. 왜냐면 이거는 그냥 도망간 거고 도망갔을 때 책임을 못 지면 내 삶은 점점 과정에서 하락을 하게 될 거잖아요. 시작점이 중요하진 않지만 과정이 계속 하락을 한다면 아무리 괜찮아 보이는 그럴싸한 도전을 한 것처럼 보이고 모두의 응원을 받았어도 끝은 결국 도피라는 이름이 남을 수 있고요. 시작점이 조금 멋지지 않거나 나 스스로 찜찜함이 있어도 하루하루 그것에 책임을 지고 좀 잘 안 됐을 때도 그것에 책임을 지고 내가 살아간다면 괜찮은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내 마음에 대해서 엄격하게 사회의 시선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이도 들고 점점 가진 게 많아질수록 세상은 우리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할 거예요. 야, 내가 네 입장이면 가만히 있을 거야. 너 배부른 소리 한다. 세상에 너보다 부족한 사람 많아. 너 바깥에 나와봐. 바깥이 얼마나 춥니? 저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요. 저도 가지고 있던 공포예요. 하지만 내가 그거에 대해서 결과에 책임을 진다면 내가 해보고 싶은 건 해볼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시작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이건 인생의 모든 단계에 적용이 돼요. 우리가 좋은 학교 들어가면 끝이 아니고요. 좋은 직장 들어가도 끝이 아니에요. 좋은 연인,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고 끝이 아니에요. 좋은 부모 만났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점으로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뭐 금수저, 좋은 결혼, 좋은 학벌, 좋은 직업이 마치 내 뒤에 모든 인생을 꽃감아 태워준다고 생각하는, 저는 좀 요즘에 한국의 그런 사고방식이 사람들을 도전을 못하게 하고 사람들을 시작부터 좀 움츠러들게 만들고 내가 내 시작점을 내 미래의 결과로 좀 예단하게 만드는, 좀 불행을 만드는 관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 시작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내가 살아갈 건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미래는 뭔지 생각하는 게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역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시작이 좋은 사람과 시작이 나쁜 사람들. 저 역시 좋은 시작으로 시작해본 게 있고 나쁜 시작으로 시작해본 게 있거든요. 근데 결과가 시작에 꼭 연동되지 않더라. 그럼 연동되는 게 뭐냐? 결국은 태도, 노력, 책임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여러분이 만드는 거지 주어진 조건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를 저도 정말 많은 도전과 정말 많은 두려움 속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도전에 따라오는 말은 또 뭐가 있죠? 포기 혹은 실패가 있는 것 같아요. 도전을 하려면 무언가를 포기하고 사실 와야 되는 거고요. 뭐 기존의 편안한 지위든 아니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거, 혹은 좀 다른 도전을 포기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도전의 짝꿍, 포기. 그 도전의 또 다른 짝꿍, 실패. 실패할 걸 두려워하다 보면 우리가 도전을 못하게 되잖아요. 이때 되게 좋은 마인드셋이 제가 가지고 있는 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도전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 실험한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 인생에서 한번 커리어 실험을 해볼까? 저는 뭐 대학원 갈 때도 별 생각은 없었어요. 이걸 굉장히 위대한 도전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뭔가 막 전투에 나가듯이 막 완벽한 상태로 갑옷도 입고 방패도 입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실험한다? 어때요? 좀 가뿐하지 않아요? 실험은 시도했다 실패하더라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전, 포기, 도전, 실패 이런 느낌보다는 나 한번 실험을 해봐야겠어. 내 삶에서 나는 내 인생의 과학자고 나는 내 인생을 가지고 한번 이번엔 커리어 실험을 해볼까? 혹은 이번엔 연애 실험을 해볼까? 평소랑 다른 타입의 사람을 만날 때 도전 이렇게 생각하면 또 좀 어렵고 포기에 대한 두려움이 들 수 있잖아요. 좋아, 이번엔 이런 타입의 연애를 하는 나는 어떤지 실험해보겠어. 혹은 이번엔 이런 공부를 해보겠어. 이번엔 이런 네트워킹을 해보겠어. 이번엔 이런 실험을 해보겠어 라고 생각, 훨씬 부담이 좀 덜해지고요. 결과에 대해서도 좀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 중에 부자는 천천히 벌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선 그런 말을 해요. 1만 시간의 법칙은 굉장히 익숙하죠. 한 가지를 10,000시간을 해라 라는 말인데요. 이 책에선 또 다른 재밌는 얘기를 해요. 1만 개의 실험을 1시간씩 해라. 10,000번의 실험을 하면서 그 안에서 실패도 하고 레슨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효율적인 방법이 다양한 실험이라고요. 저는 이 방법으로 좀 한국 사람들이 좀 더 살아간다면 조금 더 가볍게, 좀 마음 편하게, 도전이라는 너무 거창한 이름보다는 실험을 해본다. 뭐 실험했다 안 되더라도 아인슈타인도 실험 너무 많이 실패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부담 없이 실험한다.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냥 거기서 또 실험했던 멋진다. 그냥 이런 과정으로 좀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도전과 실패 혹은 도전을 망설이는 마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하고 싶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전에 좀 도움이 되는 마인드셋을 공유해봤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앞으로도 좀 평소에 제가 좀 나름대로 많은 도전과 그리고 고민 끝에 얻었던 경험들을 좀 공유해보려고 하고요. 그 과정에서 뭐 지혜라면 지혜를 좀 얻고, 혹은 제가 몸빵으로 배운 좀 정말 값비싼 교훈들을 내가 10대, 20대 혹은 30대 초반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을 좀 공유해 보려고 해요. 제 별명이 사실 고민 상담소거든요. 그래서 연애 고민도 좋고요. 저 사실 부부 고민 상담도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아니면 뭐 투자 고민, 아니면 뭐 진로 고민, 뭐 학업 고민, 인간관계 고민, 저 다 괜찮으니까 편안하게 뭐 언니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뭐 누나 이런 것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다뤄주세요 라고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또 프로 고민 상담러로서 제가 겪었던 지혜들을, 혹은 제가 좀 답을 구했던 많은 현명한 답변들을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제가 프로 도전러로서 한번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우리 조금 가볍게 살자고요. 네, 가볍게 마음 먹어도 됩니다. 네, 다음에도 또 재밌는 그리고 그렇지만 유익한 주제로 만나볼게요.